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명으로 급증해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재유행 초기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18일 개학인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의 등교 인원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2주간 제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 물놀이장 등 휴양지에는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토착 왜구 청산을 강조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친일파의 대변인이냐며 옹호했습니다. 기상 관측일에 54일째 이어진 역대 최장의 장마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폭우 대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해 현장에선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KLPGA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에서 박민지가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우승에 이어 MBN 여자오픈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한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달력을 5개월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허탈합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279명으로 3월 8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네, 3월 8일은 신천지 교회 등 대구 지역에서만 367명이 발생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지금 확산을 통제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먼저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9명. 대규모 신천지 교회 유행이 수도권으로 퍼지던 지난 3월 8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100명대를 넘어선 14일부터 폭증하기 시작해 지난 사흘간 확진자만 548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지역 발생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식당과 시장,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다시 지역사회 내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전파마저 우려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주의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부산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야 하며 상황 악화 시 강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모레 개학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등교 인원도 앞으로 2주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도 용인, 부산의 초중고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묵묵히 방역 당국의 지침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려는 바람에서 자발적으로 해온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면서 인내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신규 확진자 279명.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79명 중에 107명이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까 심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코로나19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촉발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인 가운데 이곳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107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위기라며 극도의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성북구 사랑교회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4천여 명인데다 이들 중 다수가 각종 집회에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역 감염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지난주 금요일 의사걸기대회에서 12시간가량 음향장치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평과 안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와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보수단체 집회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상태인데도 어제 광화문 집회에 나왔습니다. 전 목사 외 신도들 다수가 참여했고요. 아까 중앙방역대책본부 문자 온 거 보니까 8월 15일 날 어제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증상 발현 시에 즉시 가까운 보건소 진단검사 받아라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이 문자 보면서 이러다가 대규모 감염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던데요. 그래서 전 목사 등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말이죠. 전 목사는 보석 허가 조건까지 무시하며 집회에 참석해서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다수가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논란입니다. 특히 전 목사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연단에 올라 마스크를 벗고 10여 분간 연설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전 목사가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어 방역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신천지 사태와 마찬가지로 명단 파악과 추적, 검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이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광화문 집회에 나온 비판 목소리를 정부 여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전 씨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보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광화문 집회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문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 보건소를 긴급 방문했고 정부는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황재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전광훈 목사 재수감 여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광화문 집회에 대해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집회에 참석해 전국에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는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문 대통령은 전국의 교회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종교 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특별한 협조를 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수도권에서 우려된다며 단호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 직후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 보건소를 찾아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께서도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만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의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곧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교회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그동안의 방역에 힘쓴 국민과 당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한 거죠. 전 목사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습니다. 재수감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먼저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지금 왜 문제가 돼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하고요. 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이 교회 교인과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190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07명으로 통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190명은 또 뭐예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그 107명이고요. 오늘 낮 12시까지 오전에 83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통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내일 통계에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83명이 추가가 바로 될 것이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한 이 교회 교인과 방문자가 4,000명이 넘기 때문에 확진자는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4,000명 검사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가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대구 신천지교회처럼 짧은 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등 방역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그렇고 교인 명단 등 잘못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신천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5 총선 전에요. 광화문 등지 집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에 전 목사에 대해서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보석을 허가해서 지금은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석방되는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저때 보석 허가를 할 때 말이에요. 네네.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서 주거지를 본인 주거지로 제한을 했고요.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정금 5천만 원을 내도록 했는데요. 게다가 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가해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시가 광복절 도심 개최를 신고한 모든 집회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0여 개 단체에 내려진 집회 금지 명령 중에서 2건은 허용이 됐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신고한 집회하고 그리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동화 면세점 앞 집회에 대해서 법원이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이 동화 면세점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참가를 했는데요. 이 집회가 열릴 시점에서는 불법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경찰이 동화 면세점 앞 집회를 불법 집회로 지금 보고 있다면서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네, 동화 면세점 앞 집회는 원래 100여 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인근의 다른 집회들이 금지가 되면서 참가자들이 이 집회로 몰려들었고 나중에는 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치한 울타리가 무너지고 왕복 12차로 차로를 차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해산 명령에 불응한 참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구속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이 집회가 불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고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재수감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전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을 하면 다시 수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가 다른 조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19 방역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격리 조치해야 할 사람을 집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검사를 미루고 또 전 목사를 제외하는 등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고의적인 비협조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테러라면서 전 목사 등을 감염병 예방법뿐 아니라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될지 안 될지도 관심을 끌지만 그 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지역별 발생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오늘 하루에만 17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난 8일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관련 확진자는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롯데월드에 확진자가 다녀가 급히 폐장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관련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입니다. 이후 추가 감염이 이어지더니 오늘은 하루에만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40명으로 이 중 스타벅스를 직접 다녀간 사람은 26명, 2차 감염자는 14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스타벅스 지점입니다. 방역당국이 이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시점으로는 8일 오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일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을 두고 스타벅스는 오는 21일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감염까지 이미 시작된 상황. 경기 하남시에선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 중 1명이 스타벅스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감염 소식이 잇따르자 지역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스타벅스도 한 번씩 들렸다 하는 곳인데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제 주변 식당이나 그런 데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고. 파주시는 가족과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574곳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그리고 보양식을 나눠 먹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양평 마을에서 신규 확진자가 2명 더 나와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마을 잔치에는 참석자 명단도 발열 체크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5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기도 양평마을 집단 감염자 수는 총 33명입니다. 2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잔치에 참석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의 가족입니다. 집단 감염의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잔치 당일 방역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십 명이 한정된 실내 공간에 모이는 마을 잔치가 열렸지만 참석자 명단 작성도 발열 체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없어요. 서로 다 아는 분들이라서 그냥 뭐 좋은 분위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초 전파자로 추정되는 서울 광진구 29번 환자 혼자 잔치 당일 30여 명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남성이 잔치 전날 마트와 음식점 등을 다니며 18명을 접촉했는데 이때 감염된 주민들이 잔치에 참석해 3차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30여 명과 접촉한 54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평마을 사례와 서울 강남 금투자 회사 집단 감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금투자 회사발 관련 확진자를 현재까지 5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광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5명과 손님 4명이 집단 감염됐는데요. 이 여성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유흥업소 15곳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광주광역시청 인근에 있는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9명 가운데 4명은 손님, 나머지 5명은 여성 도우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난 문자 받고 거의 유동인구 아예 없고요. 거의 유령도시처럼 썰렁하고. 광주 상무지구는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여성 도우미 5명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유흥업소 15곳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동선 파악이 늦어졌습니다. 말 안 해준다 하더라도 CCTV나 휴대폰 출력기해가 다 나온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문제는 유흥업소의 손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흥주점은 아무래도 도우미를 부르고 하면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첫날입니다. 저희 기자가 방역 상황을 점검해보니 곳곳에서 허술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당부는 휴가철인 요즘 소용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관중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프로야구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됐습니다. 관중 입장이 허용된 지 22일 만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미술관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폐쇄됐고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휴관이라고 해가지고 관람은 못하고 지금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보려고 멀리서 왔는데 못 보게 돼서 좀 아쉽고. 오락실 같은 다중이용 시설 가운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들도 여전했습니다. 출입 명부는 작성조차 하지 않고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의 타 지역 이동 자제를 당부했지만 휴가철인지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요 휴양지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거의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약 취소나 이런 건수로 봐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렵게 예약을 하셨고 하는데 아마 취소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 재유행에 들어갔지만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로 방역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친일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의 친일파의 대변자냐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백길종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뉴스 추적할 건데요. 논란을 촉발시킨 김원웅 회장도 할 말이 많을 텐데 김 회장이 오늘 MBN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추적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친일 청산 논란에 불을 붙이자 미래통합당은 편가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김 회장이 애국가를 부정하고 현충원의 무덤까지 파내자는 무도한 주장을 펼쳤다며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해 반민특위를 해체했다는 김 회장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기용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해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고문한 인사들의 면죄부를 준 일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통합당은 친일파의 대변자냐고 비판했습니다. 소병훈 의원도 통합당은 친일 청산이 불편하냐며 야당 인사들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8.15 기념사에 국정운영 대전환 등 내용이 없다 보니 김원웅 광복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이 더 부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기념사가 청와대와 조율이 됐는지, 정치권 논란에 대한 김 회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영규 기자 나왔습니다. 최영규 기자, 먼저 어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런지 논란이 됐던 김원웅 광복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해 6월 21번째 광복회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1년 넘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인 1944년 중국 충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조선의열단 김근수 지사, 어머니가 여성 광복군 전월순 여사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기념사에서 친일 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 폄훼, 친일 반민족 인사 파묘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된 만큼 김원웅 회장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저희 취재진한테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 김 회장은 기념사를 쓸 때 청와대나 정부와 사전 교감 같은 건 없었고 본인이 2주 동안 34번이나 직접 수정하면서 작성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원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생각대로 친일 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전혀 통합당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친일 청산이라는 그런 저 요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가? 뭐가 좀 찔리냐? 이렇게 좀 묻고 싶고요. 파묘법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묘가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장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장하는 것도 가족들이 이장을 하든지 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안 하든지 그 가족이 결정해라.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친일 행적비를 세우겠다 그거죠. 네, 그렇군요. 애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또 애국가 문제에 대해선 작곡가 친일 논란과 표절 문제도 있고 다른 국가들도 애국가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자, 김원웅 회장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광복절 연휴가 이제 끝나면 뭐 9월 정기국회 바로 있고 축구로 따지면 2020년 정치 일정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건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구상이 궁금해요.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달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청와대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는 게 나왔습니다. 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3일 연휴 동안 어제 광복절 기념식을 제외하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전국 구상을 했는데 개각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각을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부분 개각이 이뤄질 전망인데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개각은 없을 전망이라 등을 돌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이 통합당은 어때요? 지지율이 역전이 됐는데 민주당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앞서 축구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전반전에는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사실상 자책골을 먹은 모양새가 돼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보겸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저희들 보고 더 분발하라. 또 총선의 어떤 결과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따끔한 질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2주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의 기준은 유지하되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오는 1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에 참배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호남도 껴안겠다는 행보를 통해 중도층 지지를 얻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는 18일부터는 8월 임시 국회도 열리고 9월 되면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청와대 또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영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2대가 부딪힌 뒤 전소됐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파손된 차량의 뒤편 유리는 모두 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안현분기점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2대가 먼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엔 잔해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한 뒤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교통사고 화재 차량 전소됐고요. 승용차에 있던 3명이 다쳤거든요. 어제 오후 8시 1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건어물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 합선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자, 오늘 대유 위니아 MBN 여자 오픈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졌는데 혹시 챔피언이 누가 됐는지 아세요? 알죠. 박민지 선수. 맞습니다. 사상 첫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이름 올렸어요.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무관중이었고요. 곳곳에 체온 측정도 하고 또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다른 대회보다도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서 치렀다고 합니다. 오, 정앵코도 골프 잘 치나 봐요. 저요? 네. 골프채 잡아본 적도 없네요. 네, 이 소식은 김태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원더파 공동선두로 두 새내기와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 언니답게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파4 5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주춤했지만 7, 8번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힘을 냈습니다. 2년 만에 국내 대회 우승을 노렸던 핫식스 이정은 식스가 공동선두로 먼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오롯이 박민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파3 15번 홀 끝내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나선 박민지는 마지막 18번 홀 파에 성공하며 길고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우승에 이어 사상 첫 대회 2연패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도 우승하고 싶다만 계속했어요. 진짜 그만큼 간절해서 얻어진 우승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반면 버디만 6개를 잡아내며 LPG 스타의 저력을 보여준 이정은 식스는 박민지의 뒷심에 밀려 두 대회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회들이 취소되는 가운데도 치밀한 방역과 철저한 거리 두기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골프계에 관심을 집중시킨 대유 위니아 MBN 여자 오픈. 신지혜, 김효주 등 LPGA를 능가하는 초호화 선수진으로 KLPGA의 격을 높이고 자동차 등 푸짐한 경품이 걸린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로 대회장을 찾지 못하는 갤러리들의 아쉬움도 달랬습니다. 최고 스타들이 총출동해 명품샷의 향연을 펼쳤던 대유 위니아 MBN 여자 오픈은 박민지의 사상 첫 2연패라는 역사를 쓰며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역대 최장 54일의 장마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다들 흘리셨는데요. 일주일만 지나면 처섭니다.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그러면서 귀뚜라미 등장하고요. 곧 가을이죠. 김영현 기자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강물이 빠진 산책로는 진흙더미에 쓰레기들과 나뭇가지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작업자들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상의를 탈의한 채 휴식을 취할 정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오늘 이제 처음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도심 외곽에 있는 계곡에는 무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마다 흐르는 계곡물에서 헤엄을 치고 물장구도 치며 신이 났습니다. 그늘 자리에 돗자리를 깐 어른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요. 직접 와서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애들이 좋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외 놀이기구도 무더위를 날려버리는데 그 말입니다. 질주하는 배를 타고 시원한 물을 맞으면 어느새 더위가 날아갑니다. 무더위라 가지고 더웠는데 물 튀기고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이번 장마는 역대 최장 54일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끝이 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산과 경북 김천은 36도를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빚에 시달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신속한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회생에 1년가량 걸린다고 하는데요. 서울 회생법원 외에도 전국 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돕는 관리위원을 배치했는데 턱없이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위원과 기업 모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1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한 패션 업체는 올해 4월 회생 절차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회생 계획안 인가까지 통상 7, 8개월이 걸리는데 법원 인가가 4개월 만에 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의 조언을 잘 들어서요. 빠른 시간 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 빚더미에 앉은 기업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지방법원 등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회생 절차를 돕도록 한 관리위원 제도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 관리위원 1명이 매달 관리하는 회생 사건은 40에서 50건으로 하루 평균 기업 2곳의 회생 계획안을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한 업체에 4시간밖에 할애할 수 없는 그런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거든요. 관리위원들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좀 제시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회생업체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회생 계획안은 회생 절차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돼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법정 기한이 임박해 인가되는 탓에 회생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4월 회생을 신청한 한 제조업체는 인가까지 1년이 걸렸고 한 사격 장비업체는 10개월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업무 강도가 높은 법원부터 상임관리위원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관리위원 전반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기승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에 서울이 33도, 강릉이 35도, 대구 3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최저기온 25도로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전주가 35도, 대구가 37도로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 낮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뉴스를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한여름에도 다들 마스크 쓰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허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니까 방역 당국의 지침 잘 따를 수밖에요. 네, 일단 이번 한 주 잘 넘겨야겠죠. 조심조심하게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노래 제목처럼 누군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죠. 자, 일요일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